간밤에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한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다소 좀 뜨거웠던 열기가 식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미증시 뜨거운 여름을 향해서 열심히 좀 달려가면서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몇 개월 내 최고치 이런 소식을 최근 연일 전해드렸는데요. 간밤에는 혼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알고 맞는 매도 아프기는 매 한 가지죠. 간밤 FOMC에 대해서 시장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죠. 그럼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에서 이 FOMC 내용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FOMC 전망과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동결하겠는데 7월에는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시장의 컨센서스였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FOMC 미국 연준은 지난 3월부터 약 15개월간 10번 정도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멈춤 버튼을 누르게 된 거죠. 따라서 기준금리는 5에서 5.25%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일단 금리 역전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부분은 점도표입니다. 이 점도표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죠. 점도표 확인해 보시면은요. 지금 이쪽 2023년 올해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서 점도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것은 지난 2023년 3월에 있었던 FOMC에서의 이 점도표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번 6월 FOMC에서 나왔던 반응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점의 위치가 3월보다는 6월 달에 약간은 더 위로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수별로 보겠습니다. FOMC에서 보팅 멤버가 18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절반에 해당하는 9명, 여기 가장 많은 점이 찍혀있는 구간을 보시면은 5.5에서 5.75%의 가장 많은 점이 찍혀 있습니다. 절반에 해당하는 9명입니다. 당초 3월에 점도표에 따르면은 5에서 5.25%, 그러니까 현재 수준이 올해 고점이 되지 않을까, 멈추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면 3개월이 지난 6월 FOMC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5.5에서 5.75%포인트까지 가기 위해서는 두 번 정도 하반기에 베이비 스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단도 좀 더 높아졌습니다. 앞서서 발표됐던 점도표에서는 상단이 6%를 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에서는 6에서 6.25%를 보는 위원도 한 명 있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동결했더라도 앞으로 한두 차례 이 베이비 스텝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계속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FOMC 위원들이 올해 중에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였다라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예 싹을 잘랐는데요.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없다. 연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면서 확실히 잘라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미국 증시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미증시는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는 0.7% 정도 밀렸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4% 정도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섹터별로 보자면은 헬스케어나 보험 섹터가 크게 밀렸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그래도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주가 좋았습니다. 기술주 가운데서 엔비디아나 인텔은 5% 가깝게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스닥 지수 플러스권을 만드는데 일조했고요. 그리고 또 소비재 쪽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 가운데 해당되는 500개 종목, 가장 강한 종목이 나이키였는데요. 이 종목을 비롯한 소비재 섹터는 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개수별로 놓고 보자면요. S&P 500 가운데서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습니다. 287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상승 종목은 210개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S&P 500 지수 오늘 하루 동안에
오랜만에 차트 움직임인데요.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차트 모양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2시 이전 FOMC가 발표되기, 그 결과 내용이 발표되기 이전과 이후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보시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일 종가를 상회하는 플러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성이 커졌던 2시 이후의 구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 오늘 장에서 갈팡질팡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일간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증시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 쇼티지가 아닐까 합니다. 공급 부족, 없어서 못 판다, 품귀 현상, 이런 뉴스는 상당히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요. 이번에는 소금입니다.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소금에 대해서 더욱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사재기는 더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잦은 비, 그리고 여기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런 부분들이 다 겹쳐서 사재기가 나타나며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건데요. 마트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천일염 코너가 아예 비어 있다고 합니다. 꽃소금이나 맛소금 같이 가공한 소금들만 자리를 차지할 뿐 천일염 같은 경우는 김장철까지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 업계 관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마트에서도 1인당 2포대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거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천일염의 가격이 많이 올랐답니다. 4월에는 평균적으로 13,700원대, 20kg 한 포대가 13,000원대였는데요. 2달 만인 이달 초에는 17,000원대까지 가격이 약 3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런을 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한다든지 혹은 이 동나는 사태가 비일비재한 상황인데요. 어제도 소금 관련된 종목군들은 막판까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었죠. 보겠습니다.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상한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더기 상한가였고요. 보라티알, 신성홀딩스, 샘표. 앞서서는 인상가가 대장 역할을 해줬었는데 단계 급등을 하고 또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면서 다른 종목까지 매기가 번져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상가 대상홀딩스가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인데 이제 이쪽 외에도 보라티알, 신성홀딩스, 샘표까지 확대되는 모습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금 관심받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이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개발부의 바실리 슈크라코브 차관 일행이 우리나라 부산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 방한했던 이유는요. 부산에서 열린 국제철도 협력기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행보를 보여서 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어디 방문했냐면요. 부산항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부산 에코 델타시티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철도, 스마트시티 이 두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이나 대우AL 있고요. 또 알루코, 현대코퍼레이션 등의 종목이 묶이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쪽으로는 나무기술이 또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고요. MDS테크나 핀텔, 누리플렉스, S트래픽 등의 종목이 또 스마트시티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개별 종목군들의 뉴스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STO, 이 토큰 증권, 오랜만에 이 회자될 만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올해 비전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는 자리였는데요. 시장에서 주목했던 내용은 바로 STO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토큰 증권 제도화에 힘쓰겠다라는 멘트가 있었고요. 정부 추진 방안에 맞춰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 토큰 증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언급 함께 나왔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11월까지 토큰 증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및 구축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O 조금 더 속도를 내게 될까요? 관련된 종목 보시죠. 네, 우리기술 투자 있습니다. 그리고 또 K사인이나 FSN, 갤럭시아 SN,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렇게 갤럭시아 쪽 그룹 묶어볼 수가 있고요. 일단 단기간 내는 STO 관련된 뉴스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군들의 주가는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함께 보시죠. 그럼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